네, 안녕하세요. 하이 여러분. 이번 주는 저번 주랑 똑같이 3, 4주차 여름방학 과제 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박준영님의 3주차 여름방학 과제 풀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여름방학 세 번째 과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하면요. 1810이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이미지 속의 물체가 무엇인지를 분류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입력 이미지는 가로 세로 32픽셀의 3채널짜리 컬러 이미지고 분류해야 될 클래스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하 10가지 클래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문제에선 특이하게 이미지가 그냥 단순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섞여서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 분석을 마치고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이미지 분류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얼 도메인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용할 겁니다. CNN의 특징에 노이즈에 어느 정도 강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앞서 봤듯이 이번 문제는 노이즈가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CNN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노이즈도 해결될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모델들이 있는데요. CNN을 직접 설계하기보다는 유명한 CNN 모델을 이용해서 이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모두를 위한 딥러닝 강의에서도 나왔었던 레즈넷 말고도 여러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레즈넷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레즈넷은 화면에 보이는 레지듀얼 블록이라는 것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드는 모델인데요. 각각의 블록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레지듀얼 블록을 여러 개 쌓아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되고, 이번 문제에서는 입력이 3채널짜리 그리고 출력이 10개의 값으로 해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입력은 3바이 32바이 32짜리의 텐서가 될 거고, 출력은 이미지가 해당 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총 10개의 값을 보내면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해볼 건데요.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레지듀얼 블럭을 파이토치로 구현한 것이고,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컨브 로어라는 것은 화면에 표시된 이러한 부분들이고, 다음에 컨브 어퍼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맨 마지막으로 이러한 컨브 로어나 컨브 어퍼를 계산한 패스를 가지고 입력이랑 더해서 렐로에다 통과시키는 것이 레지듀얼 블럭이고, 이렇게 하면은 레지듀얼 블럭의 구현은 끝납니다. 그 후에 레지듀얼 블럭을 쌓는 것은 시퀀셜이라는 파이토치의 보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코드를 보시면 아까 3채널짜리 인풋이 들어온다 해서 제일 처음에는 3채널을 입력받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들었고, 맨 마지막에는 10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확률 분포를 반환하도록 리니어 아웃풋이 10개고,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의 로그 붙인 버전을 리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델 구성이 끝났으면 학습을 돌려야겠죠? C8은 학습 데이터가 적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펑틱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같은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은 이미지를 회전한 듯이 아니면 일부분만 자른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학습 데이터를 빵튀기 하는 것을 말하고요. 터치 비전, 그러니까 파이토치에 있는 터치 비전에서는 관련된 클래스들이 이미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데이터셋을 만들 때 트랜스폼의 인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자세한 거는 여기 밑에 있는 API 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고 모델도 만들어졌으니 로스 펑션만 만들어서 학습을 돌리면 될 텐데요. 분류 문제이므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펑션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아래 코드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앞서 두 문제에서 풀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이용해서 프리딕션을 수행하고 로스 펑션에서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미분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로 스텝을 밟아주는 그러한 순서대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턴 코드를 같이 작성해 보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런타임 유형을 먼저 바꿀게요. 런타임에 들어가서 런타임 유형 바꾸기에서 GPU로 설정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필요한 모듈들 불러오는 게 먼저겠죠? 화이트워치 관련된 모듈 먼저 불러오고요. 다음 데이터 관련된 건 따로 구분해서 로드하겠습니다. 데이터셋도 로드를 하고 데이터 어규멘테이션에 필요한 모듈까지 전부 다 로드를 했습니다. 이제 레지듀얼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건데요. 우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되어 둔 코드를 가져올게요. 여기 보이는 코드는 아까 PPT에서 봤듯이 레지듀얼 블럭을 구현하는 코드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레스넷을 만들어 볼게요. 필터는 128 필터를 일단은 사용할 거고요. 시퀀셜을 이용해서 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걸로 지금 쌓기를 시작해 보면 우선 인풋은 3000열짜리 그리고 필터를 아웃하고 뭐 대충 마음대로 이런 이자들을 채워주면 됩니다. 다음에 레지 블록은 한 5개만 쌓아 볼게요. 둘, 셋, 넷, 5개 쌓고 이제 분류기를 만들 차례입니다. 이미지가 32x32니까 크기는 32 곱하기 32를 인풋으로 받고 출력은 10개가 될 거고요. 이제 확률 분포를 리턴해야 되니까 로우 소프트맥스를 마지막에 두면서 모델 구현은 끝났습니다. 쿠다만 하나 적어줘서 GPU로 보낼게요. 이렇게 모델 구현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역시 쓸 게 많으니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올게요. 트레인 데이터셋은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은 비슷한 방법으로 10, 루트는 같은 폴더에 넣어주는 게 관리하기 편하니까 이번엔 트레인은 펄스로 해야지 테스트 셋이 가져와질 거고요. 다운로드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폼은 그냥 간단하게 텐서로 바꿔주는 것만 할게요. 다음 이제 데이터셋이 만들어졌으니까 데이터셋 로더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로더를 만들고 여기까지 트레인 로더 만들었고 이제 테스트 로더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트레인 로더에는 셔플을 하고 테스트 로더에서 셔플을 안 하는 이유는
트레인 할 때는 이 순서를 섞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를 안 섞어주면은 오버피팅 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보통 트레인에는 셔플을 해주는데, 테스트 로더에서는 이 셔플 때문에 같은 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셔플을 꺼줌으로써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은 전부 다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옵티마이저랑 로스 펑션입니다. 역시 차례대로 만들면요. 옵티마이저는 옵팀이라는 모듈에 있어요. 이번 시간엔 아담이라는 걸 쓸 거고, 인자는 이렇게 주면 됩니다. 러닝 레이트는 10n-3승 이용할 거고, 웨이트 디케이는 10n-4승을 쓸게요. 로스 펑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트레이닝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레인하는 코드를 써야겠죠? 우선 제일 바깥에는 에포크를 돌리는 그런 폼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20 에포크만 돌려볼게요. 그냥 보기 편하게 에포크 한번 출력해주고, 분류 문제에선 얼마나 잘 맞추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한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이제 트레인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GPU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도 전부 다 GPU에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넘겨주고, 다음에 이제 프리딕션을 수행해야 되겠죠? 프리딕션은 모델을 이용해서 수행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에서 그레디언트를 전부 다 0으로 초기해 준 다음에 루스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루스를 계산했으면 루스를 미분해 주고, 옵티마이저를 한 바퀴 돌려주는 것까지 해서 이게 트레인 코드의 끝이고요. 다음에 정확도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정확도는 몇 개를 맞았는지를 총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렉트 몇 개 맞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확률 분포 중에서 제일 큰 거가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레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에 인덱스를 반환해주고, 그 인덱스가 정답이랑 얼마만큼 맞는지 그거를 코렉트에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탈은 단순히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문이 끝나면은 이제 계산 결과를 출력해주면 될 거예요. 맞은 개수를 총 개수로 나눠주고 그걸 출력을 한 다음에 엔드는 그냥 계행 안에서 조금 출력이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적어줄 거고요. 이제 트레인 데이터만 돌려보면은 이게 잘 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 셋이라는 것도 한 바퀴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코렉트랑 토탈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역시 테스트 로더를 한 바퀴 돌려줍니다. 여기 포문에 테스트 로더랑 트레인 로더 주의하셔야 돼요. 역시 GPU에다 올려서 연산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여기선 그레디언트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하나 더 써줄게요.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냥 네트워크 프리딕션을 수행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는 로스 펑션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정확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역시 출력을 해줄게요. 역시 정확도 계산 맞은 거를 총 개수로 나눠줘서 해주고요. 계획 문자 2번 해서 예쁘게 출력되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트레인 코드는 전부 다 쌌고요. 이걸 돌려볼게요. 하나 오타가 났네요. 오타 수정해서 다시 돌리면 될 겁니다. 네, 이제 학습이 끝났습니다. 정확도는 노이즈 없을 때 68%를 기록했네요. 어느 정도 학습은 된 것 같고 오버피팅은 아직 안 된 것 같네요. 물론 여기서 더 돌리면 정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여기까지만 학습을 일단은 시키겠습니다. 이제 노이즈를 섞어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게요. 과연 노이즈에도 얘가 잘 기준을 넘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노이즈를 섞는 코드를 적어보면요. 가우시안 노이즈를 한번 섞어볼게요. 평균이 0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0.01인 그런 노이즈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에다가 더해줘서 그걸 0과 1의 사이로 숫자를 제한해주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이름은 test with noise 너무 기니까 노이즈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뭐 비슷하게 짜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는 이미 받았으니까 이번엔 받지 않겠습니다. 트랜스폼은 컴포즈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해볼게요. 저는 제일 처음에 썼던 to 텐서를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노더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모든 거를 위약 똑같이 맞춰줄게요. 이제 노이즈 로더도 다 준비되었고 이제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한 변수 2개를 만들어주고 역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걸 하나 추가해 준 다음에 이번엔 노이즈 로더를 포문으로 돌려야겠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GPU에다가 올려줍니다. 뭐 계속 똑같이 적어주면 될 거예요. 이제 출력까지 다 해주면은 코드는 다 짰습니다. 얘도 돌려볼게요. 네, 약간의 성능 하락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CNN은 어느 정도의 노이즈에는 굉장히 강인하다고 했었죠. 여기서 68.19라는 정확도를 보임으로써 기준이었던 50%를 넘어서 역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셨다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위크 3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까도 인사드렸던
하이 2020학년도 회장 지영채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위크 4 문제 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위크 4를 이제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코드를 짜는지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방법이 100%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참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프로젝트 진행을 그라운드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린 한양 캐거 어텐디에서 week 4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eek 4가 이제 readme를 보시게 되면 문제 설명이 사실 되게 장황하게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뭐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MNIST 데이터셋을 기존에는 batch size by image dim에서 width랑 height가 이렇게 있어서 그거를 어떤 2D 이미지로 CNN으로 처리를 했잖아요. 위크 3에서는. 근데 이번 위크 4에서는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batch size by sequence length by image height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에 어떤 이미지 width 그러니까 가로축을 혹은 이제 지금 이렇게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면 뭐 세로축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한 축을 그냥 어떤 시퀀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라이즈를 해보면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원 이미지가 있을 거고 그 이미지들이 이제 여러 개 이제 배치개만큼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배치개만큼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거기서 기존에는 이제 이거를 two dimensional 이런 이미지인데 이걸 2D로 봐서 이제 이걸 convolution을 통해서 뭐 저희가 원하는 이제 classification을 한다던가 이제 이 과정은 이런 방법론은 week 3였다면 저희는 LSTM, 그러니까 RNN 계열을 이용을 해서 시퀀스로 처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즉 뭐냐면 얘를 하나만 이렇게 따와서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얘를 이제 input dimension이라고 하고서 얘를 어떤 시퀀스로 보는 거죠. 이런 시퀀스로. 물론 이미지라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타임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다. 그러면 뭐 이런 식의 어떤 RNN 계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LSTM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LSTM이라는 모델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주얼라이즈를 한 거를 한번 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LSTM이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LSTM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단 먼저 each time step에 대한 t time step이라고 이제 t라고 되어 있잖아요. 노테이션이 each time step에 대한 인풋을 일단 받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어떤 t-1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와요. 첫 번째로는 이제 context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hidden 이제 유닛인데요. 이 context라는 C는 얘의 목표는 long-term memory를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H 같은 경우에는 short-term memory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long-term이냐라고 하면 이 C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이 LSTM 셀에서 modifying을 하냐면 가장 첫 번째로 이 forget gate가 있죠. 즉 현재 인풋과 그 전 단계의 short-term memory에서 어떤 거를 forget하고 어떤 거를 유지를 시킬지를 여기서 만들어내서 곱해주죠.
그럼 어떤 부분들은 forget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 long-term 메모리에 어떤 정보들을 더 추가를 할까를 이제 뭐 i를 뽑고 그 다음에 c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걸 두 개 곱해서 이제 더해주는 작업이 여기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면 그러면 이제 이제 이 LSTM 셀에서 업데이트된 long-term 메모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업데이트가 됐다면 다시 x와 h를 가지고서 어떤 O를 만들어내고 그거와 이 long-term 메모리 간의 어떤 non-linearity 거쳐서 곱셈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 long-term 메모리를 통해서 조금 이제 long 어, 이제 시퀀스가 길어지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사라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고 뭐 타임에 대한 그 시퀀스에 대한 컨시스턴시를 뭔가를 이제 유지를 시켜주게 좋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논문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응용을 어떻게 이제 코드에서 하는지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코드를 짜볼게요. 일단 먼저 한양객을 어텐디에다가 제가 진행을 하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거를 클론을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make dir 한 다음에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hi assignment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클론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잘 들어온 게 보이시죠? 저희는 이제 week 4에 들어가서 저희가 원하는 거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썬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참을 정말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파이참을 애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학생 신분이신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로페셔널 버전도 이제 프리 라이선스로 줘요. 그러니까 스튜던트 라이선스로.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많으니까 이제 파이참 들어가셔서 한번 다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파이참 켜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은 개인 서버는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CPU에서도 그냥 돌아가는 정도로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week 4 여기 들어와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네. 네, week 4에 지금 앱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저희가 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submitted app이라고 돼 있어서 run 메소드에서 어떤 input 텐서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제 잘 수행을 하는 저희가 원하는 이 return 타입에 맞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됐고, 그리고 매트릭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테스트도 해보실 수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도 이제 오늘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저는 하냐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실 데이터 전처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모델한테 줄지, 혹은 저희가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한테 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페시파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데이터부터 일단 가져오는 것부터 해볼게요. 그럼 보통 이제 뭐 데이터 뭐 utility 이런 파일을 하나 모듈을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게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어떤 인터프리터를 OK 눌러주시면 이제 그러면 얘가 열심히 스캐닝 파일 하면서 인덱싱을 할 거예요. 네, 그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덱싱 하는 것까지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파이토치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배웠다시피, 아시다시피, 일단 데이터셋을 일단 먼저 임포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torch.utils.data as data라고 해놓고요.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게요. 네, dataset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슈퍼 메소드를 실행을 시켜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엠니스 데이터셋을 저희가 가져올게요. 엠니스 데이터셋을 제가 여기 써놨다시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톨치 비전에 데이터셋이 있고, 이제 데이터셋 안에 이제 엠니스트를 얘네들이 톨치 비전에서 이미 이제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그러니까 엠니스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덱싱을 해가지고 이미지와 레이블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first argument 같은 경우에는 root directory, 이게 어디에 생성이 될지를 이제 정해주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따로 어떤 폴더를 파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를 하나 파볼게요. 그래서 mnist dataset이라는 폴더를 하나 팠고요. 네, 여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곳에다가 그 저장을 mnist dataset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root 디렉토리를 하나 파줄게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네, 톨치 비전에서 데이터셋 가져오고, 그래서 as torch 뭐 vision dataset이라고 할게요. vision dataset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mnist dataset을 이제 가져올게요. vision dataset mnist였고, 그리고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뭐 커맨드나 이런 거 누르시면 이제 안에 들어가 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루트랑 이런 여러 가지 아르구멘트들이 보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루트를 집어넣고 트레이닝을 할 거니까 이거는 디폴트 놔둬도 되고, 트랜스폼 딱히 안 사용할 거고, 뭐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거의 필요 없고, 이제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안 건드려도 되십니다. 네. 실제로 여기서도 건드린 게 있네요. 그 다운로드는 혹시 보니까 한번 해주시고, 일단 root 디렉토리 집어넣고 다운로드도 true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안 보이시나요? 조금 더 크게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mnist 데이터셋을 만들었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미지랑 레이블을 이런 인덱싱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면 어디서 진행하면 되냐면 get item이라고 있어요. 이제 get item이라고 이제 데이터셋에서 이제 상속받는 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오버라이딩을 하는 건데, 오버라이딩을 하는 메소드인데요. 이제 get item은 언제 쓰냐면 이게 인덱스를 이제 얘가 줬을 때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반환을 해주면 돼요. 네, 그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미지와 레이블을 이렇게 인덱스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똑같이 해줄게요. 이미지와 레이블을 튜플로 반환을 하죠. 그리고 이제 mnist dataset 저희가 이 인스턴스에 쓸 거니까 해주고, 네, 여기서 인덱스를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이미지와 레이블이 이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타입인지 한번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남겨놓고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서 이게 잘 되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이 얘네들이 뭔지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디버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모듈이 직접적으로 호출됐을 때 이제 네임이 메인이 되는데 이제 그 경우를 이제 걸러주는 겁니다. 그 경우가 됐을 때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임의로 이제 get 아이템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turn으로 잡아놓읍시다. data.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실행시키는 거는 따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템플릿을 만들어 놓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스크립트 패스 말고 모듈 패스로 해놓고 저희가 워킹 디렉토리를 여기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위 폴더로 이제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하이 어사이먼트라고 하는 이 상위 폴더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요? 잠시만요. 카피잉 해주고 네, 참고로 이제 이 working directory 같은 경우에는 absolute pass로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 다운받는 거 여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지. 그럼 PIR 이미지 인스턴스고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integer로 3 이렇게 나오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이제 PIR 이미지를 이제 텐서로 저희가 변환을 시켜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transform이라는 놈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to 텐서로 하면 이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어떤 텐서로 변환이 되겠죠? 네,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image.shape을 이제 출력해 보면 1 by 20 by 20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그 1 필요 없고 그냥 사실 28 by 28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dot 이제 스퀴즈를 하면 되겠죠. 스퀴즈에서 0을 하면 연번째 인덱스, 그 연번째 디멘션을 스퀴즈링을 한 다음에 그다음 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28바 28바의 어떤 텐서가 나오겠죠? 네, 그것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28바 28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레이블을 이제 인티저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인티저가 아닌 네 어떤 텐서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long tensor라고 해서 이제 long 타입의 텐서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톨치를 임포팅을 안 해놨네요. 네, 이렇게 하고 long tensor에서 이제 레이블을 집어넣어주면 그럼 이게 1차원의 어떤 텐서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묶고 싶어요. 묶고 싶어서 1차원 말고 0차원으로 스퀴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네, 그러면 이제 레이블이 그냥 이거 텐서잖아요. 레이블의 쉐입을 보면 네, 0차원 텐서인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거를 네, return만 해주면 끝입니다. 이미지와
레이블. 네, 이렇게 하면 끝났죠.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get 아이템만 필요한 게 아니고 len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len이라는 함수를 이거 이제 인자로 들어가서 콜링이 됐을 때, 네, 그 콜링 되는 함수인데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셋의 총 길이를 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mnist 데이터셋의 len을 저희가 콜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면 이제 데이터셋은 완성이 된 거고요. 네, 여기서 데이터 로더를 이제 반환을 해주는 어떤 함수를 저희가 여기서 만들 건데요. 뭐 데이터 로더를 만들 때는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batch size도 있고, 뭐 셔플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이제 number of worker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한 곳에다가 정리를 해놓는 거를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params.라고 이제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홍보를 하나 하자면 이제 importfile이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파이썬 이제 클래스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제 정리를 해놓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 JSON으로 이제 exporting 혹은 importing 시키는 그렇게 빠른 그런 작업들이 가능한 뭐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쉽다 정도로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로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성을 해볼게요. serializable 네. 그럼 저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겠죠. 배치 사이즈는 넉넉하게 한 128 정도로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셔플 할지 안 할지, 뭐 셔플 같은 경우에도 뭐 셔플링 하고, 그리고 이제 num workers는 이제 워커를 몇 개나 쓸지인데, 뭐 지금은 현재 랩탑에서 돌리고 있는 거라서 한 2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사이즈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 로더를 이제 생성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get 데이터 로더를 하나 만들고요. h parameter를 받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h param이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 하나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변수들이 이제 액세스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훨씬 이제 그러니까 실험을 이제 많이 돌리시는 경우에는 이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실험 돌리실 때 뭐 변수를 많이 조정할 일이 생겨서, 네, 어쨌든 간에 데이터 로더를 빨리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로더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셋을 인스턴스를 집어넣어주고, 배치 사이즈는 이제 hpram의 배치 사이즈가 있었죠. 이거를 오른쪽에 놓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 사이즈가 있었고, 그리고 shuffle은 이제 hpram.shuffle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number of workers 같은 경우에도 hprime에서 num workers,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해주면 그러면 이제 get data loader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서 어떤 이제 데이터 로더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데이터 로더를 하나 만드는데
이제 h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여기서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mporting을 할 수 있어요. from dot h params import hyper parameter. 네, 이렇게 하면 이제 h 파람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hyper parameters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 h 파람을 집어넣어주면 데이터 로더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미지와 레이블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 네, 데이터 로더에서 데이터 로더를 이제 이터러블로 하나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넥스트를 통해서 넥스트를 호출을 하면 이제 이터러블이 이제 그 다음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 주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를 가지고서 얘네들이 어떤 놈들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을 해주고요. 지금 사실 이게 그 멀티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지금 액세스가 안 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프린팅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쉐입 정도만 보면 대충 감이 오니까 런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 그럼 배치 사이즈 128이고 시퀀스 랭스 28이고 그리고 디멘션이 28 인 이미지가 이제 잘 반환이 되는 걸로 보여지죠. 그리고 레이블 같은 경우에도 그냥 each 배치에 대한 어떤 그런 클래스가 이렇게 128로 이제 나타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로더를 만드는 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주셔야 될 게 일단 모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만들고 트레인 시퀀스로 합치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 모델은 이 nn. 모듈로 이제 만들어 주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nn. 모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forwar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forward는 사실 이 nn. 모듈이 이렇게 forward 패스를 하면서 그래프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백프롭을 할지 하는 그런 이제 그래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제 어토그래 그런 메소드인 거죠. 간단하게 그냥 forward 패스입니다. 딥러닝에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일단 이 x는 x라고 하자면 이미지라고 해주죠. 그리고 이미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약간 스페시파이를 해줍시다. 이미지는 저희가 아까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것대로 이제 batch size by sequence length by 이제 이미지 input dimension이라고 할게요. input dimension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저희는 120 batch size는 사실 큰 필요 의미가 없고 sequence length는 28일 거고 이제 input dimension도 28일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return을 해야 되는 값은 레이블이에요. 그렇죠? 레이블인데 사실 레이블이라고 하기보다는 batch size by number of classes겠죠. 이 경우 저희는 지금 0에서 9까지 클래시파잉 하는 거기 때문에 10일 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포맷에 맞춰가지고 my deep learning models forward method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조건을 맞춰가지고 네, 모델링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LSTM을 저희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LSTM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저희가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파이토치 여기 다큐멘테이션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LSTM을 보시면 파라미터가 있고 어떻게 인풋이 들어가고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거를 아시면 돼요. 이것만 아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보시면 인풋 사이즈가 얼마고 그 중간에 있는 히든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거의 이게 아웃풋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히든 사이즈가 얼마인지 스페시파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LSTM 레이어를 한 단계만 쌓는 게 아니고 여러 단계를 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number of layers를 저희가 스페시파이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바이어스는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batch first를 이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batch by, sequence by feature를 하고 있기 때문에 batch first를 true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dropout은 그냥 디폴트는 0이니까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bidirectional은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성능을 정말 100%로 올리고 싶으시면 이거 true로 놓으시면 빨리 컨버징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거를 해가지고 그럼 저희가 LSTM 모듈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LSTM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보시면 이게 torch.nnn 있잖아요. 그러니까 torch.nn을 저희가 nn이라고 부르니까 nn.lst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input 사이즈잖아요. input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스페시파이를 해줄게요. 그래서 input 사이즈가 얼마였죠? 28이었죠. 그리고 output 사이즈도 하나 해볼게요. output 사이즈는 이제 이게 히든 디멘션이 될 건데 히든 디멘션은 뭐 이것도 한 128 정도로 잡아봅시다. 이거 너무 많아. 지금 CPU에서 돌리니까 한 64 정도로 잡아보고요. 네, 이 정도로 잡고 또 뭐를 잡아야 되죠? number of layers도 잡아볼게요. n layers라고 할게요. 레이어는 한 2개 정도 쌓아보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bidirectional은 true로 할지 아닐지는 bidirectional은 true로 해볼게요. 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LSTM 모듈에 부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르프 파라미터는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시퀀스에서 여기 모델을 생성을 할 때 넘겨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h 파람을 넘겨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넘겨받은 거를 이렇게 인스턴스에 저장을 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LSTM에서 input size, hidden size, number of layers input size 근데 지금 h 파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안 뜨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뜨게 해주려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냐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임포팅 해온 다음에 이 h 파람이라는 친구가 어떤 타입인지를 이렇게 이 다운표 표시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독성도 좋아지고 그리고 파이썬 같은 이런 IDE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output 사이즈는 hidden 사이즈네요. hidden 사이즈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hidden size 이렇게 바로 뜨고 그리고 이제 number of layers잖아요. number of layers도 specifying 해주고 마지막으로 bidirectional 할지 안 할지를 정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한 곳에서 관리하고 지금 LSTM을 여기서 생성한 것을 모듈을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아웃풋 이미지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 건데 만드냐 그러니까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인풋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H0랑 C0가 들어가죠. 이거는 이제 initial 값이에요. initial H 값과 initial C 값인데, 컨텍스트 값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 저희가 빼먹은 게 있네요. 지금 batch first로 지금 진행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batch first를 true로 해줄게요. 이거는 항상 true일 거니까 그냥 여기서 true라고 이제 명시를 해주고요. 네, 그렇게 해주고 지금 H0 같은 경우에는 batch for 잠시만요. 이 경우에는 이제 number of layers times number of directions잖아요. 그러면 number of layers 이걸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0으로 initialize를 해줘요. 그래서 0, 그러니까 0 벡터들로 이제 initialize를 해주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input은 이미지가 될 거고 그거는 이제 딱히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H0랑 C0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봐주시면 네. 둘 다 똑같은 놈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torch.zeros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추가해 줄게 이 디바이스를 설정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 텐서들을 아니면 텐서랑 이 모델을 이제 CPU에 올릴 건지 아니면 GPU에서 올려서 진행할 건지 이제 그거는 저희는 지금 CPU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CPU로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torch.zeros에서 shape이 어떻게 됐죠? number of layers times number of directions. 그러면 이제 hparam을 해주는 게 좋겠고 잠시만요. 처음에 layer times directions. 그러면 and layers times directions. direction은 저희가 bidirectional이잖아요. 그러니까 directions, number of directions. if self.hparam bidirectional else 1로 넣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n direction을 이제 곱해주면 되고 그거 by batch size by hidden size잖아요. batch size는 이제 이미지의 사이즈의 0번째 값이겠죠. 좀 줄여서 그리고 batch size by hidden size잖아요. hidden size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hparam dot hidden size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거는 지금 아직 CPU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이걸 이제 GPU 올리고 싶으면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어디다가 보낼지를 이제 스페시파잉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거는 to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고요. 저희는 디바이스를 hparam에 지금 스페시파이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콜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똑같이 C0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이제 인풋에 필요로 한 것들을 다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웃풋을 이제 받을 건데 아웃풋도 그러면 어떻게 아웃풋을 받을지 보죠. 아웃풋이 하나 나오고 HN이랑 CN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sequence length by batch size by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HN이 사실은 저희가 보고 싶은 거잖아요. 마지막 단을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아웃풋을 가지고서 클래시파이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HN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hn by cn. cn도 필요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튜플로 해가지고 아니죠? 네 맞죠. 튜플로 해가지고 H0랑 C0가 들어갔었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HN이 반환이 될 텐데, 이제 저희가 아는 바로는 HN은 이렇게 돼 있어요. output. 이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명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고 싶냐면 얘를 이제 output 레이블이 이제 batch size by n classes로 이제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거는 이제 fully connected layer로 하나 이제 거쳐주면 되겠죠. fc fully connected를 하나, linear layer를 하나 주시고, 지금 number of layers by number of directions times hidden size를 이제 인풋으로 그거를 이제 채널에 인풋으로 받고 이제 output 채널을 10으로 주면 되겠죠. output 채널 사이즈도 정해주죠 여기서. 10. 그리고 인풋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 n directions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네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거 times 그리고 hidden size를 해주면 돼요. hidden size. 네, 그러면 얘를 인풋 채널 수로 받아서 얘를 아웃풋 채널 수로 이제 반환을 해주는 이제 fully connected layer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근데 아직 number of layers times number of directions by batch by hidden size잖아요. 이거를 이제 permutation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viewing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fully connected layer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HN을 약간 바꿔봅시다. HN을 일단 permutation을 시켜줄 거예요. 지금 이거 by 이건데 이제 0, 1, 2라고 했을 때 배치가 먼저 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배치가 1번째 인덱스 1 by 그 다음에 얘 by 얘가 이렇게 오고 싶으니까 0 by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batch by 얘 by 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viewing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일단 배치 사이즈만큼 앞에 잡아주고 잠시만요. 배치 사이즈만큼 앞에 잡아주고 그다음 뒤에 부분은 나머지는 그냥 다 스테이킹 해라 이 디멘션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이제 HN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배치 바이 얘네들 즉 얘랑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fully connected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out를 하나 잡아주고 fully connected 안에다가 HN을 집어넣어주면 이제 out은 이제 그러면 디멘션이 어떻게 되냐? batch size by 10 이런 식으로 되겠죠. 10이라고 하지 말고 out size라고 specify 해주죠. 네, 그러면 이제 out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return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풋으로 이미지를 batch size by sequence length by input dimension을 받아서 이제 output으로 레이블을 batch size by n classes 이런 식으로 n classes라고 하지 말고 out size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네, 이게 모델 끝입니다. 이 정도만 해주셔도 이제 엠리스트는 성능이 잘 나와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유틸이랑 모델을 이제 짬뽕을 시켜주면 좋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트레이닝 단에서 해줄게요. 트레인.파일을 파일을 이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트레이닝은 일단 데이터를 불러오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해줄게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 좀 더 키워서 자 그러면 일단 get data loader부터 할게요. data loader 해서 from dot data util import data get data loader라는 메소드를 저희가 만들었었죠. get data loader에서 h 파람을 집어넣어야 되네요. 그러면 먼저 파라미터부터 이니셜라이즈 시켜주겠습니다. hyper 파라미터 그러면 h 파람은 이니셜라이즈 시켜줬고요. h 파람을 넘겨주면 이제 데이터 로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이니셜라이즈 해줄게요. get model 그래서 모델을 가져와 주고요. 여기서도 h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주면 끝이 납니다. 보시다시피 아규멘트 하나로 모든 게 끝나죠. 여기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런 시리얼라이즈블을 한번 쓰시어 보는 게 좋다.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모델까지 그러면 들어왔고요. 근데 이제 모델을 이제 저희는 디바이스에다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to 하고서 hparam.device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을 시작할게요. 트레이닝 할 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필요하죠. 트레이닝 그래서 이폭이 일단 필요하고요. 얼마나 돌 건지 한 102폭 정도 돌게요. 그리고 each 102폭 정도 도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ogging interval 이제 로깅 인터벌은 뭐냐면 이제 이터레이션이 돌 때 뭐 몇 번에 한 번씩 로깅을 해주지 10번에 한 번씩 로깅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이빙 인터벌 체크 포인트 인터벌이 있는데 체크 포인트를 이제 몇 이포크에 한 번씩 저장할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로깅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체크포인트 인터벌은 몇 번에 한 번씩 저장할까요? 10번에 한 번씩 저장합시다. 네, 또 많진 않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배기폭을 한번 돌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for epoch in range h 파람에서 이만큼 돈다고 했죠? 그렇죠? 이만큼 돌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잠시만요. 네, 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팬시하게 여러 가지 붙일 수 있긴 한데 그냥 지금은 과제만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뭐를 하면 되냐? 이미지랑 레이블을 받아오면 되죠. 이 each 이폭에서 이거를 이제 이터레이션 하면서 한 이폭을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데이터 로더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랑 레이블이 가져왔는데 아직은 CPU에 있어요. 만약에 GPU에 올리고 싶으면 이 이미지랑 레이블을 디바이스에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디바이스에 올려주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에 올라왔죠. 자, 그러면 이제 모델에다가 얘네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out. 그래서 이미지를 집어넣어주면 이제 out이 나오고, 그럼 out의 사이즈가 어떻게 됐었죠? batch size by out size였죠? 10. 네, 여기까지 일단 잘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ut을 출력을 해줄게요. 이렇게 놓고 train을 한번 돌려볼게요. train용으로도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configuration을 하나 만들어주고, 네, 돌려볼게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view size is not compatible. 잠시만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뷰가 지금 compatible 하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reshape를 사용하면 됩니다. reshape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얘를 reshape를 이런 shape로 해주겠다 한 거죠. 이제 reshape를 진행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train 돌릴게요. 네, 잘 됐네요. 일단 128x10, 오, 잘 나온 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레이블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론 멀티스레딩이라서 잘 안됩니다. 네, 일단 그러면 프린트로만 지금 디버깅 해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얘가 이 레이블이랑 얼마나 많은지 그런 그 로스를 계산해야겠죠. 로스를 또 따로 만들어 줄게요. 원래는 이제 로스를 따로 이렇게 따로 파일을 파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희는 사실 로스를 굳이 어렵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왜냐, 저희는 그냥 간단한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거기 때문이죠.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져와서 쓸게요. initialize loss. 크로스 엔트로피 loss를 쓰고, 그러면 이제 loss를 계산해 줄 수 있겠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아실 텐데, forward 할 때 input과 target으로 이제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input과 target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input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inference를 한 이 out 값이겠죠. 그리고 이제 target이라고 하면 label 값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loss가 계산이 될 거예요. loss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잡아두고, 네, 2.29996으로 이제 loss가 계산이 된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로스를 계산했으면 얘를 이제 back propagation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주시면 됩니다. 백워드를 해주시면, 그러면 쫙 그 로스까지 어떤 컴퓨테이션 그래프가 돼 있던 게 이제 백워드가 되면서 그레이디언트가 계산이 되겠죠. 근데 그레이디언트가 계산이 되면 그레이디언트 가지고서 원 스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옵티마이저를 이용을 해서 합니다. 이거를 compute loss 백워드라고 하고,
옵티마이저를 그러면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뭐 아담 옵티마이저 많이 쓰죠. 그래서 일단 torch.optim에서 atom optimizer를 사용하는데 일단 여기에다가 모델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야겠죠. 이제 모델 파라미터스는 모델 안에 있는 종속되어 있는 파라미터들을 다 반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걸 이제 아담한테 여기 있어 이렇게 주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한 스텝 갈 때마다 이제 어떤 learning rate를 가지고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어퍼 바운드를 이제 아담한테 주면 돼요. 이제 그 어퍼 바운드를 정해주면 learning rate를 뭐 이 정도로 할게요. 0.0001 이 이상으로는 커지지 마. 뭐 이런 거죠. 셀프가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주면 이제 옵티마이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워드를 할 때 백워드를 했으면 이제 그럼 옵티마이저에서 optimize 스텝을 하나 가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flush라고 할게요. 그냥 옵티마이저가 이제 한 스텝을 갔으면 이제 제로 그레이딩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또 이제 필요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러면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 폭이 돌 때마다 logging 인터벌을 이 스텝이 돌 때마다 로깅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스텝이 어느 정도의 완인지를 알기 위해서 enumerate를 해주고 if step plus 1에 이거를 이제 h 파라미터의 logging interval 이게 0이다. 그러니까 이제 딱 떨어진 그 지점이겠죠. 이게 0이다. 그러면 프린트를 해주면 돼요. 지금 current 스텝이랑 total 스텝이랑 뭐 epoch를 current epoch이랑 하고서 뒤에다가 loss를 이제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그러면 이게 logging interval에 따라서 이거 logging이 되겠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보이시죠? 50번에 한 번씩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이제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거 저장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장하는 과정도 이제 체크포인트를 저장하는 과정도 하나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저장하는 거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스텝이라고 하죠. 지금 체크포인트 인터벌이라고 해서 이 인터벌마다 이제 체크포인트를 저장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얘를 10이라고 얘를 50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저장해 주고 싶은 거예요. saving checkpoint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체크포인트는 이제 글로벌 스텝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글로벌 스텝을 하나 잡아주시고 글로벌 스텝으로 save 체크포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세이빙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이빙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이빙은 사실 간단해요. 그냥 모델만 세이빙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어떤 딕셔너리 형태, 그러니까 JSON 시리얼라이즈블을 이제 저장해 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를 저장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state dict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모델 스테이트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모델의 state dict.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를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이제 반환해가지고 이 state dict라는 데 저장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하나 더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잖아요.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매 실험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항상 저장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정말 운이 좋으시게도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시리얼라이즈블이라는 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export dictionary가 있어요. 이제 export dictionary로 이제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hparam export dict 해주시면 이제 파라미터도 이게 hparam도 이제 딕셔너리로 저장돼서 나중에 만약에 뭐 중간에 트레이닝이 오류가 나서 뻑이 나던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모델을 이제 딱 로딩을 시켜줬을 때 코드의 디펜던시가 적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모델이 로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테이트를 저장해 주시는데 네, 저장 코드는 되게 간단합니다. torch.save가 있고요. 네, torch를 임포팅 안 했네요. torch.save에서 스테이트를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파일 패스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파일 패스를 그럼 정의해 줄게요. 일단 루트가 있겠죠. 뭐 세이빙 루트를 여기서도 정해줄게요. ckpt 루트로 해가지고 루트는 어디다 해볼까요? 어디다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엠넷 데이터셋 말고 ckpt 루트라는 걸 하나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OS도 필요가 없네요. hparam에서 ckpt 루트에다가 어떤 이름으로 저희가 저장해 주시면 체크 포인트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글로벌 패스를 여기다 글로벌 스텝을 저장해 주면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스텝이 몇 번째인지 알 수 있겠죠. PT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상관없고요. PT는 그래서 포맷 한 다음에 글로벌 스텝은 글로벌 스텝.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이 이름으로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아직은 없죠. 이것도 어떻게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 체크포인트 이렇게 달아주고 체크포인트 글로벌 스텝도 여기다 표시를 해줄게요. 알기 쉽게. 실행을 해볼게요. 자, 10스텝 돌았고 20스텝 돌았고 30스텝 돌았고 40스텝 돌았고 네, 세이빙 체크포인트 했고요. 네, 60스텝 돌았고 70스텝 돌았고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CPU라서 엄청 느리네요. 자, 그럼 체크포인트가 잘 저장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저장된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로딩을 시킬 수 있냐? 네, 일단 모델을 가져와야겠죠. from.model import 모델 가져오고
self.model에서 이 모델을 정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state 딕트를 이제 가져와야겠죠. 어떻게 가져오냐면 torch.load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load라는 메서드로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데 torch.load는 이제 모델 패스 여기 패스를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pwd 해가지고 이 패스 안에 최신 거 skpt 100 iteration 동거를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state dictionary가 이제 가져가지고요. 그 state dictionary를 가져왔으면 이제 h 파람도 여기서 정의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어요. 이제 딕셔너리 형태라서 네, h 파람으로 아까 저장했었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h 파람으로 모든 게 사실 정의가 되니까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그리고 state dict. 이 state dict는 그 100 iteration 돌았을 때 모델의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h 파람을 initialize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얘 이제 state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다가 load state dict라는 게 있어요. 이제 load state dict로 state dict를 집어넣어주면 이제 모델이 initialize가 되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run 메서드를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잘 작성만 했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self.model 한 다음에 input tensor를 일단 저희가 원하는 디바이스에 잘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self.param.device 이제 올라 보내주고 그 다음에 모델에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도 당연히 디바이스에 넘겨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모델 여기서 인풋으로 그러니까 모델을 로딩을 이제 체크 포인트로 이제 로딩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run 메소드를 이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네, week 4가 완성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 배웠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이제 아이디어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 이제 많이 서미팅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이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팀 빌딩하는 그런 시간을 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회합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